안녕하세요. 투자하는 프로그래머입니다. 이제 방금 며칠 안 됐죠? 2021년 5월 달이 끝났습니다. 5월 달. 5월 달은 참 투자하시는 분들이 참 예상했지만 5월 달이 일반적으로 안 좋다고는 하지만 좀 많이 변동성이 많이 왔습니다. 이제 오르고 내리고. 근데 5월 전체적으로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종목마다 달랐죠. 그래서 S&P 500, 나스닥 그리고 골드를 비교해 볼 건데 하여튼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되게 커렉션 뭐 베리에이션 뭐 되게 변동성이 많았고 조정도 많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이죠. 금에 투자하신 분이 혹시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못했습니다. 금 투자하신 분들은 참 미래 인플레이션 대응을 좀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일반적인 방법이고 전통적인 게 맞더라고요. 하여튼 5월 달에 그리고 이제 혹시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절대 안 하는데 코인 하셨던 분들은 진짜 최악의 5월을 보내셨죠. 뭐 거의 40% 가까이 뭐 빠졌으니까요. 코인이 뭐 5월 한 달 동안에만 그러다가 조금 막판에 올라가던데 하여튼 거의 38%뭐 40% 마이너스를 했으니까요. 5월 한 달 동안. 하여튼 저는 코인에 대해서는 이제 워렌 버핏과 같은 의견 때문에 코인은 투자라고 보지를 않고 거의 투기라고 봐서 투자를 안 합니다. 하여튼 S&P 500, 나스닥, 골드를 비교하면서 인플레이션 대응 방법 뭐 그런 걸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플레이션 현황을 볼 텐데 애뉴얼 인플레이션 레이트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아직 4월 달까지밖에 못 나왔는데 하여튼 4.2%입니다. 하여튼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짜 지난 10년을 보더라도 그냥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2% 수준이었거든요. 이제 어쩔 때는 진짜 없었죠. 0.8, 0.7 이거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코비드 19 때문에 뭐 거의 안 했다고 봐도 되는데 하여튼 2% 수준인데 벌써 4.2%가 됐고 1년치로 환산한 거죠. 5월 달 되면 5%까지도 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더라고요. 저도 제가 가진 모델로 보면 5% 근처까지도 가고 심할 경우 뭐 6%도 갈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근데 멈춰야 되긴 해요. 여름 지나고 하여튼 멈춰야 되는데 여름까지는 그래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돈도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기도 했고 뭐 하여튼 저는 4.2하고 5월 달에도 막 올라가고 4.5, 5% 찍는다 그러면 시장의 충격은 생각보다 클 거라고 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인플레이션 현황을 볼 텐데 2015년부터 이렇게 쭉 봤는데 2015년도 거를 제가 꼭 보기를 원하는 게 이때 진짜 인플레이션이 없었으면 0%거든요. 거의 인플레이션도 없고 이게 에버리지거든요. 이게 보면 알지만 표인데 1월부터 12월 보고 마지막에 에버리지인데 0.1 인플레이션이 0.1이 나왔던 때가 있을 수가 없는데 하여튼 이때 0.1이었습니다. 없었다는 겁니다. 0.1이었다면 이건 거의 디플레이션이나 마찬가지고 1.3 2%는 최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세상이 흐르니까. 작년은 그 예외로 치고요. 작년은 워낙 그랬으니까 2020년은 2% 수준을 거의 왔다 갔다 하는데 올해 벌써 4.2. 4.2를 찍었던 적이 거의 안 보입니다. 3%도 넘기가 힘들었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때도 아마 5% 찍는 거 아닐까. 여기 6, 뭐 7? 5, 6, 7이네요. 하여튼 8월 그래서 하여튼 여름까지 좀 올라가다가 9월부터 다시 조금 떨어져서 그래도 평균적으로 이때 한 4에서 5% 하지 않을까라고 그냥 제 추측입니다. 하여튼 그럴 예상을 합니다. 하여튼 올 한 해 내년까지도 인플레이션으로 저희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괴롭힐 거고 인플레이션이 4, 5%를 계속하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겠죠. 아마도 인플레이션을 놔둘 수는 없으니까요. 예전에 70년대인가요? 뭐 그때 80년대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그럴 때는 경제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데 지금은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고 하여튼 이렇게 계속 가면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다고 이걸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저도 뭐 들으시는 분께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인플레이션에서 지난 5월 한 달 동안이거든요. 이게 좀 크게 볼 텐데 5월 한 달 동안 세 가지를 봤습니다. 금하고 나스닥하고 S&P하고 다우지수 이걸 봤을 때 최고 수익은 노란색이 금입니다. 금이 7.7% 수익을 올렸습니다. 금 좋아요. 그리고 빨간색 선이 다우지수고요. 그리고 초록색이 S&P고 나스닥은 좀 계속 안 좋긴 하죠. 작년에 워낙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는 게 맞고 생각보다 그렇게 큰 조정은 안 받았었는데 나스닥이 안 좋았던 게 이때 마이너스 5% 이상 빠졌던 거죠. 마이너스 한 이때 6%까지 빠졌다가 월 말이 되면서 올랐죠. 이때쯤 아마 인플레이션 수치가 발표돼서 다 떨어졌는데 다우지수는 거의 그래도 뭐 좀 버텼고 S&P도 2.5% 수준을 했는데 얘만 6, 7%가 빠진 거죠. 다 나스닥에 투자했던 날. 이게 또 계속 쭉쭉쭉쭉 빠졌으니까 나스닥은 더 급하게 빠져가지고 기울기도 크고 나스닥 투자하셨던 분들은 어이구 마이너스 6%, 7%까지 빠지니까 조금 마음이 좀 그러셨을 겁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믿고 자기가 투자한 종목을 믿고 가지고 계셨다 마이너스 1.5%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스닥도 괜찮았고 뭐 다우나 뭐 이런 것도 어쩔 수 없이 발표됐으니까 다 떨어지지만 결국은 나중에 드리겠는데 다우존스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금은 인플레이션 됐으니까 금 투자로 몰려서 금이 7.7% 어이구 다른 거 1년 거짓말이 아니라 목표 수익률 막 7, 8% 10% 보는데 1년 벌 걸 한 달 만에 올라가서 금이 되게 진짜 각광받고 금 투자는 정말 금을 미리 투자를 했다 그러면 2, 3월 달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투자가 계속 좀 안 좋았다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니까 금의 가치가 빛이 났습니다. 그럼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대응하는 투자는 무엇인가 보는데 이때는 커머디티라 그래가지고 생활 필수품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 쉽게 설명해서 요즘 석유값 오르니까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석유값 오르고 가스값 오르고 비프라 그래가지고 소고기 값도 오르고 오렌지 주스 이게 생활 필수품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기도 또 먹어야 되고 오렌지 주스 먹고 야채값도 오르고 이건 장바구니 물가라고 표현해도 뭐 의미가 될 텐데 하여튼 이런 것들의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석유값이 진짜 드라마틱했죠. 이제 작년에 그 사태 떨어졌을 때 마이너스까지 가고 뭐 했다가 진짜 지금 65달러는 그냥 넘은 것 같고 작년에 아마 20달러 밑으로도 떨어졌고 하여튼 엄청 떨어졌는데 이게 65달러로 계속 올라가면서 뭐 3배가 올랐던 거죠. 작년에 이제 석유를 믿고 투자했었던 분이라면 뭐 올라갔을 것 같고 하여튼 이런 커머디티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믿거든요. S&P 500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S&P 500 안에는 미국에서 섹터별로 나눠서 들어가서 나스닥은 기술주가 되게 많거든요. 되게 기술주 종목이 많은데 S&P는 섹터별로 나눠서 11개인가 13개인가 제가 헷갈리는데 하여튼 나눠줘서 이제 기술주도 당연히 포함됐고 기술주 비중이 25%인데 나머지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주들이 많거든요. S&P 안에 이 커머디티스 회사들이 당연히 있죠. 이제 석유 회사도 있고 뭐 가스 회사도 있고 일렉트릭시티라 그래요. 일렉트릭이죠. 전기 회사도 있고 하여튼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되면 이런 S&P 500에 들어갔다는 건 리더 컴퍼니거든요. 그러니까 선도하는 1, 2위 기업들이니까 이 기업들은 인크리스 프라이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에이블 캔이거든요, 진짜. 그래가지고 가격을 올릴 수가 있어서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S&P 500 안에 있는 회사들은. 그래서 저는 S&P 500 투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S&P 500 밖에 있는 회사들은 가격을 함부로 올릴 수가 없거든요. 고객에 떨어져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S&P 500도 괜찮은 투자인데 S&P 500은 가격을 올리고 이게 반영되고 해서 이 투자는 인플레이션에서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면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고 그 가격에 대한 실적이 하려고 그러면 최소 3개월, 6개월 후에 그 실적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가격 올린 거에 대해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S&P 500에 대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위 커머디티스하고 S&P 500은 뭐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팁스는 조금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트레저리 인플레이션 프로텍티드 세큐리티스라 그래가지고 미 국채 중에 하나인데 한 종류인데
이게 indexed to inflation in order to explicitly protect investor from inflation.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twice a year tips pay our fixed rate. The principal value of tips changed based on inflation rate.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레이트,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면 그거에 맞춰서 1년에 2번 계산을 하고 뭐 이게 법칙대로 해가지고 그거를 반영을 해서 이 채권 가격을 포함을 시킵니다. 그걸 나타내 주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금리로 채권 가격을 뭐 쉽게 설명을 이게 좀 더 틀릴 수 있는데 이게 대략적인 설명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수치에 맞춰서 인플레이션 수치가 올라오면 채권 값이 비싸진다라는 거죠. 좀 이해를 최대한 잘 해드리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결정을 해서 그 금리에 맞춰서 이제 뭐 채권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얘는 인플레이션 수치에 맞춰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직접적으로 방어하는 수단이고 그리고 미국 트레저리 펀드, US 정부에서 가버먼트에서 발행을 하고 뭐 이게 하기 때문에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안정성도 있고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발생할 거라 그러면 팁스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또 이 가치가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에 좀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래도 US 트레저리니까 크게 뭐 손실은 안 본다. 그러니까 팁스라든지 뭐 이런 팁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현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워렌 버핏이 단기 국채에다가 투자해 놓거든요. 현금을. 그래서 현금은 은행 예금에 두는 게 아니라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좀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현금처럼. 그래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됐다 그러면 이걸로 좀 보유 현금을 해놨다가 이게 또 인플레이션으로 좀 수익을 조금 봤다 그러면 이걸 또 인플레이션이 다시 꺾였다라고 판단이 되면 얘를 팔아서 다시 이제 저평가 좀 가격이 떨어진 뭐 종목을 산다든지 뭐 이런 거죠. 하여튼 이런 수단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얘를 쭉 가지고 가시는 건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뭐 항상 생활이 계속 바뀌니까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서 팁스 투자도 하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다른 것 그리고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 할 때 리얼 이스테이트먼트인데 부동산 쪽은 제가 잘 몰라서 그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일반적으로 이런 식의 투자가 있습니다. 참고했던 URL은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난 수치로 보면 4월달 수치인데 그게 5월에 발표되면서 4.2%가 나왔습니다. 지난 4월이. 그리고 이제 5월 인플레이션 수치가 아마 곧 발표가 되겠죠. 좀 5%까지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4.5에서 5% 사이 뭐 예상하는데 하여튼 근처로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의 최고 수익은 금이었습니다. S&P는 뭐 0.5%로 뭐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근데 중간에 인플레이션 수치 발표했을 때는 뭐 마이너스 막 찍고요. 나스닥도 마이너스 막 7%까지 찍고 그러다가 복구를 해서 마이너스 1.5로 갔고요. S&P가 앞에 설명드렸듯이 커머디티스 종목들이 많아서 이렇게 괜찮은 걸로 보고 금리가 상승을 할 거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금융회사가 좋아지니까 금융회사를 좀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그 근거는 뭐 일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금융회사의 실적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니까 뭐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뭐 BAC인가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워렌 버핏이 좀 투자를 많이 해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그것도 하나 장기적으로 금리 상승이 확실하다고 믿는다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투자하는 것도 한 가지 조건은 워렌 버핏이 꾸준하게 계속 들고 있냐 아니면 워렌 버핏이 팔아치운다 그러면 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안 삽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고 기술주들은 인플레이션이 오면 그렇게 좋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결국엔 기술주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워낙 올랐으니까 기술주는 그냥 그러려니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투자하시면 되고 골드, 뭐 커머디티 앞에 설명드린 팁스, S&P 500 뭐 장기적으로 이제 최소 S&P 500을 투자한다 그러면 이게 가격 올리고 그걸 실적에 포함돼야 되니까 6개월 이상 이제 저는 S&P 인덱스는 거의 뭐 10년, 20년, 30년 들고 가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6개월은 뭐 저한테는 장기도 아닌데 하여튼 6개월 이상으로 보이면서 투자를 하시면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오늘 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뭐 저도 또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틀릴 수 있고 당연히 저도 맨날 틀려요. 틀리면서 배우고 저도 10개 사면 이 중에 진짜 7개 종목 7개 정도 수익을 보고 뭐 3개는 또 손실 보고 그러거든요. 뭐 저도 천재도 아니고 신도 아닙니다. 항상 뭐 참고만 하시고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오늘은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항상 공부를 하십시오. 계속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계속 바뀌고 있고 예전에 있었던 걸 역사적으로 본 다음에 그걸 또 새로운 세상에 맞춰서 응용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석유 값이 커머디티에서 오일 값이 생각보다 가파르게 안 오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더 빠르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요즘 재생에너지도 많고 환경 문제도 많아서 그래서 오일 값 상승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뭐 그것도 있고 뭐 쉐일 오일도 있고 뭐 하여튼 오일이 오르긴 오르겠지만 왜냐면 지금 70달러 넘고 80달러 근처까지 갔었거든요. 옛날이라 그러면 막 100달러도 가고. 근데 그렇게까지는 못 갈 것 같고 70달러 넘기고 뭐 75달러? 하여튼 세상이 왜냐 바뀌었으니까 석유 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진짜 자고 일어나면 맨날 전기차 얘기가 나오듯이 하여튼 공부를 하시고 저도 계속 공부를 해야죠. 하여튼 그리고 또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투자 책임은 모두 해당 투자자에게겠습니다. 투자 책임은 모두 해당 투자자에게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하루도 행복하세요.